혹시 나의 뇌가 반쪽밖에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호영호재를 허용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면요, 저 사람이 의견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식 수준은요 굉장히 얄팍하죠. 요만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제 사무실인데요, 방향을 이렇게 돌려봤어요. 보통 이 창가 쪽을 비추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비춰봤는데요, 여기가 제 자리고 이제 상담자분들이 오시면 저쪽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요,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봐야지 비로소 그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댓글 첨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20만 구독자 기념 영상으로 올렸던 악플 읽기가 사실은 전부가 악플은 아니었어요. 악플과 일부 댓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악플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그냥 댓글, 평범한 댓글을 다신 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제목을 악플 읽기가 아니라 댓글 첨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2탄입니다. 악플 읽기 영상이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다, 유익하다, 그리고 악플러들에 대해서 참교육을 한다,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악플을 다시는 분들에게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게 가장 유튜브다운 해결책이 아닐까, 유쾌한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어떤 코멘트를 하고 싶은 댓글이 있을 때마다 캡처를 해두고 있어요. 이게 좀 모였길래 영상을 찍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도요,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러다가 군입대 보이콧하면 어떡하죠? 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악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시고요, 저건 악플이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군입대 보이콧하면 어떻게 되나요? 끌려가죠. 체포됩니다. 말을 계속 안 들으면 체포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군사재판을 받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군 입대를 보이콧하면 이제 군사재판을, 아직 군인이 아니니까 군사재판은 아니군요. 그냥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고 보통 징역 1년 6개월을 때리죠. 1년 6개월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이콧 할 수 없어요. 보이콧 할 수 없게 다 강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복무가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다음 BJ님. 근데 이 논리는 가해 남성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논리일 듯 하셨는데요. 자, 이 문장의 문제점이 뭘까요? 일단 남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남성이다 라는 전제를 깐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가해자라고 해야 중립적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올린 가스라이팅은 선택이다라는 그 영상에 대해서 이런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선택한 거라면 가해자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가해 남성이라고 한 것은 문제인 거예요. 가해자라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사유리의 선택이란 영상이었고요. 리스 CH님, 억수로 이기적인 발상이네. 그렇게 잘 살아봐라. 그래도 소위 엔조이는 할 거잖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을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글쓰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기적인 발상이다. 그러니까 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논거가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셔야 되는데요.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 살아봐라. 감정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잘 살고 있죠? 사유리 씨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아이랑 같이 잘 살고 있고, 아들이죠. 엔조이는 할 거잖아요. 이건 갑자기 뜬금없죠? 잘 사는 거랑, 아이랑 잘 사는 거랑 엔조이, 우리 인생은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면 글의 가치가 떨어진다. 다음, 복딩 아범님이 써주셨는데요. 자,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라는 말씀은 마치 주식 고수가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저점을 잘 잡으세요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바로 옆에 이 사람도 그 속성이 확인될동 말동한데 그 부모까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자, 이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인이 될동 말동한데라는 말은요, 지인의 능력이, 그러니까 지인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지인은요,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냥 딱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계속 관찰해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아류노노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인의 방법은 성기사고요.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관찰이에요. 그래서 지인을 해라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생활 속에서 지인을 하겠다.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겠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요. 알 수 없어요. 영원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님도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다 있으니까요. 방법은 있죠. 내가 안 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사기당하면 어떻게 돼요? 사기친 사람을 욕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사기 안 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기 안 당하게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항상 좋은 사람들 옆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항상 관찰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저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내가 평가해야 돼요. 그 평가를 못하는 건 내 잘못이에요.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방법은 다 있습니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음 제가 이제 벤츠 제가 변호사의 차 해가지고 제 차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 차는 뭐냐면요. CLS 벤츠고요. 벤츠 CLS 450 AMG를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쟁이님의 의견입니다. 똥차 자랑하나? 라고 하셨어요. 똥차인 거죠. 이분이 보시기엔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 공간쟁이님한테는 벤츠 CLS 450 AMG가 똥차인 거죠. 근데 뭐 자랑하는 건 맞습니다. 똥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자랑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말 있잖아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라는 말이 있지만 공간쟁이님한테는 벤츠가 가고 똥차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사유리의 선택과 부작용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코백스님 물음표 3개 그러니까 이런 말들 있죠. 이런 것들은요. 제가 크크크랑 같은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댓글을 읽을 때 뜬금없이 크크크크가 있어요. 웃긴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그러니까 혼자 웃는 거죠. 혼자 웃는 거 그리고 이렇게 물음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글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빠는 누구야? 난 왜 아빠가 없어? 이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뇌가 반쪽밖에 안 돌아간다고 맞게. 자, 이 경우에는요. 혹시 나의 뇌가 반쪽밖에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문제.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모든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코백스님 삶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how,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코백스님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코백스님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사유리 씨가 선택했죠. 사유리 씨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누구랑? 자기 아들과 함께. 문제 해결책은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혹시 나는 뇌의 절반밖에 쓰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악플 읽는 법 영상에 달린 댓글이었죠. 서지혜님 크크 형님 너무 재밌네 유익했습니다. 여기서 크크는 웃기니까 괜찮아요. 어울려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크크다. 형님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호영호재를 허용합니다. 재미있네요. 유익했습니다. 이건 의견이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다음 최양락 씨 부인이랑 목소리가 똑같아요. 이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누구를 닮았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저는 저니까 누가 저를 닮았다고 하는 말은 좋아하지만 제가 누구를 닮았다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음 걱정을 해서 걱정거리가 사라진다면 이라는 분인데요. 닥치고 군대 가 라고 하셨어요. 여성 징병제 똑바로 알기라는 영상인데요. 자, 이게 여성 징병제의 핵심은 뭐예요? 똑바로 알기예요. 똑바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닥치고 군대 가. 자, 이 영상을 안 보시고 댓글을 다셨죠. 그런 분들 많죠. 지금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제가 YTN 플러스라는 플랫폼에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댓글 보면 알죠? 영상을 봤나 안 봤나 알죠? 그냥 이분들은요. 여성 징병제 야 근데 반대해. 그러면 무조건 팸이야. 다 팸이고 닥치고 군대 가 이런 얘기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누군가를 비난하려면요.
저 사람이 의견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나서 비난하자, 최소한. 그렇습니다. 자, 또 여성 징병제 영상이고요. DS1RUL 이란 분이시고요. 참 깐족된다. 요거 또 물결 3개 쓰셨죠?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기호를 반복하는 거. 그래, 여성이 군대 들어간다고 반대하냐고요. 똑같죠? 영상을 읽지 않고 제발 부탁입니다. 영상을 읽고 댓글을 달자. 자신들이 능력이 없으면서, 여기서 자신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한 말을 하고 싶어도 참는 이유는 심한 말을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밑에 보실까요? 미친년의 소리에 놀라거나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는가. 자, 심한 말을 이미 하셨죠. 자기가 댓글을 쓰면서 내가 최소한 무슨 말을 쓰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영상은 보고 쓰자.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의견인지는 알자, 제발. 그냥 여성징병제 반대하면은 무조건 여기로 가는 그런 사고방식.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뇌의 반만 쓰는 행태죠, 이것이.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이미 심한 말 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쓰는지는 알자. 이게 심한 말입니다. 혹시 심한 말이 뭔지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에게는 미친년이란 말은 심한 말이 아닐 수 있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스펙트럼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대중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들,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위치하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 비추어 보면 변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친년은 심한 말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미친년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제정신인가? 내 반만 쓰는 거 아닌가?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미친년이란 소리를 해도 심한 말이 아닌 거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극단에 계신 분들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캣 독이란 분이니까 개와 강아지란 분이시고요. 사회적 합의가 있으니까 남자만 군대 가도 저항이 없었죠. 사회적 합의가 필요 없다는 건 근거가 없음. 맞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군대에 징병제에 여자를 할 것인지 남자를 할 것인지 그거는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 없는 분야예요. 근데 그 근거가 없는 행동을 누가 하고 있어요? 국방부가 하고 있죠. 국방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국방부를 까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으니까 남자만 군대 가도 저항이 없었죠. 이분은 그 의식 수준이 굉장히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지경인데요. 저항을 안 한 게 아니고요.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항과 희생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캣 동님은. 그분들이 남성들이 희생을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사회적 합의는 없었습니다. 본인도 잘 아시는 것 같지만 남성 징병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하겠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는 없었어요. 예전에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글을 쓰실 때는요, 단어를 좀 찾아보자. 저항이라는 의미를 내가 쓸 거면 국어 사전을 좀 찾아보고 쓰자. 저항이 맞는 건지 상황에. 저도 여러분 글 쓸 때요, 국어 사전 찾아봅니다. 내가 다 아는 단어지만 어디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쓸 때는 항상 찾아보거든요. 하물며 저도 찾아보는데 캣 동님은 진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사유리 씨 영상에 달린 거고요. 김현철 님이 써주셨어요. 그놈의 다양성, 오랜 시간 동안 정상적이라고 불리던, 아니 그 방법 외의 가정은 존재할 수도 없었던 세상에 살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다양한 가정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문장이 끊기죠. 스탠다드한 가정의 형태를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까지 부정하고 이게 왜 정상이야? 그럼 다른 건 비정상이야? 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드네. 여기서 좀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문장이요, 이렇게 쓰시면 보기가 나쁘잖아요. 아무리 악플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읽을 걸 기대하고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문단을 좀 나눠서 읽기 좋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건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뭐에서 뭘로 바뀌었다는 건지가 불분명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탠다드한 가정,
스탠다드한 가정의 형태를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까지 부정한다. 자, 이분 앞뒤가 안 맞죠. 처음에는 다양한 가정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다양한 가정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 뒤에는 다양한 가정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 중에 뭐를 그럼 정상이라고 할 거냐. 그럼 나머지는 비정상이냐. 그 얘기를 지금 따지시는 건데요. 인정하셨다고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분은요. 나는 다양한 가정 형태를 인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것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비정상이야 라고 말하면 논리적이죠. 그나마. 그렇지만 마치 인정하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정상, 비정상을 또 나누니까 이분은 다양성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다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결국 뭐예요? 다양성이란 개념을 모르시는 분. 역시 국어사전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뒤에는요. 뭐 이지랄 할 거 생각하면 토남 이렇게 이제 벌써 읽을 필요가 없겠죠. 예, 극단에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쓸 때요. 욕설을 막 쓰는 건요. 욕설을 써도 아무렇지 않으신 분. 그러니까 순간 욱해서 내가 입에서 튀어나온 거는 그나마 다시 볼 여지가 있는데 내가 글을 쓰는데 글은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글을 쓰는데 욕설을 쓴다. 뭐 미친년이다. 이지랄 또 뭐 없나요? 또 특별히 눈에 띄는 욕설은 없네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내 뇌의 반쪽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라이프 아보레아님 게시글 하나로 인간 분석 끝나고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버리네요. 저는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예의 염치가 있는 사람이고요. 인성이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괴물인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속단하는 당신은 제정신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속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요. 윤서인 씨의 그런 행동을 오히려 옹호하는 영상이었죠. 옹호하게 하긴 좀 그렇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예. 윤서인이란 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저의 모든 두뇌를 풀가동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영상이었죠. 근데 이렇게 괴물이다, 뭐 속단한다, 너는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요. 라이프 아보레아 님이야말로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버리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중에 악플은요. 그냥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반대로 주어를 바꿔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99.9%는 맞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스티브 유씨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자,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네요. 조회수 빨아 제끼려고 여러 사람이 여기저기 남들이 써 제낀 거랑 TV에 나온 거 그대로 믿고 열등감들에 사무친 좌좀 화력 받아서 그들 리그 펼치는 꼴이란 크크. 이거 나왔죠. 코드 나왔습니다. 크크. 뭐 별로 얘기할 그건 없는데요. 이분이 이러신 것 같아요.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란 분께서 조회수를 빨아 제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한 이제 2년 반을 했는데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가 지금 21만 명이죠. 21만 명이 됐는데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조회수 빨아제끼려고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좋아서 영상을 찍으면요. 그 진정성, 유튜브의 핵심은요. 진정성이랑 그 사람의 매력이에요.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유튜브를 해서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좌파 탈출은 지능수님께서도 힘내시고요. 조회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네. 그리고 매력을 가꾸세요. 자기 내면의 매력. 그러면 많은 구독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었을 때는요. 제가 뭐 스티브 유씨랑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TV에 나온 거 보고 쓰는 거예요. 기사. 그리고 남들이 써 제낀 거. 남들이 글 쓴 것을요. 이렇게 폄하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글 써 제낀 게 아니죠. 좌파 탈출은 지능수님께서도 저도 표현하잖아요. 써 제꼈다고 표현 안 하잖아요. 악플을 다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열등감은 이분이 갖고 계신 거죠. 좌파 탈출은 지능수님께서 갖고 계신 거고요. 열등감에 사무친 거죠. 사무쳐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네요. 자, 또 윤서인 씨 영상이고요.
웰 앨리스님인가요? 윤서인 씨 유튜브 영상 보시고 이런 영상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녀사냥이 이래서 나오는 거군요. 제 영상을 좀 보시고 댓글을 다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 이 영상은요, 윤서인 씨의 그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이해하려고, 정말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저의 두뇌를 풀 가동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썸네일에 다 드러나죠. 제가 썸네일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데요. 이 썸네일을 보면 고뇌하는 사람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아, 이걸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표정이죠. 그래서 웰 알리스 뭐 이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녀사냥 있죠. 마녀사냥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어사전을 찾아보시고 댓글을 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군복무 폄하하는 국가, 이거 공공기관 승진 때 군 가산점 폐지, 이거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희자매맘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이분 보수 우파네. 진보 좌파는 절대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나가지 않음. 무슨 논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논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보수 우파라고 하시네요, 저보고. 좀 글을 쓸 때는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쓰자. 뇌를요, 좌뇌, 우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뇌를 풀 가동해서 쓰자. 뇌 반만 사용하지 말고. 아까 댓글을 다하셨던 분이 해주셨던 말이 굉장히 적합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자, 내 남편의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불륜증거채취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DS1 RUL, 이분 아까도 등장하셨는데요. 그분이고요. 자, 이런 사람이 변호사? 네, 물어보시니까 답을 하면요. 네, 저는 변호사가 맞습니다. 주거침입? 아마 영상에 주거침입 부분이 나오죠. 문에 시건장치가 없다는, 혹은 안 했다는, 문에 시건장치가 있건 없건, 네,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이 됩니다. 문에 시건장치가 없어도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는 거죠.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안정이죠. 네. 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은요, 그 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집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주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주거의 안정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 증거를 하는데 증거재판주의 때문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죠. 아무리 사실이 명확해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실 자체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DS1 RUL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논리적인 것을 말해야지. 여러분 그대로 이분한테 드리면 돼요. 논리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갑자기 이혼 얘기가 나오죠. 왜 못하는 거죠? DS1님이라고 줄여서 얘기할게요. DS1님, 이혼을 하고 싶으시면요, 하시면 됩니다. 왜 못하시는 겁니까? 이 뒤에 말들은요, 유식한 척 말하지 말고 쉽게 설명하세요. 저는 충분히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신다면, 첫 번째, 영상을 보지 않았거나 두 번째, 두뇌를 반만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거 제 월요 정기 라이브를 보시고, 라이브는 긴데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하는데 그걸 다 보셨나? 모르겠어요. 남성 혐오가 풍기는 아변님이 놈놈이라고 하니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요. 차라리 자라고 하시면 더 좋게 들릴 것 같네요. 제가 남성 혐오를 하나요? 남성 혐오가 왜 풍기죠? 저를 모르시니까 풍기실 것 같고요. 아마 저의 그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겠죠? 뭐 쇼컷에 뭐 여성 징병제 반대하고 그러면은 남성 혐오로 바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이 놈 자자를 쓰는 거죠. 자, 놈 자자를 쓰는데요. 자는 한자고 놈은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게 맞을 때가 있고요. 자자를 쓰는 게 맞을 때가 있죠. 근데 저는 놈자를 쓴 거죠. 여자는 그럼 년이라고 해야 되냐? 그렇지만 놈이라고 제가 하는 거요. 남녀를 통칭해서 놈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중성적인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모두를 통칭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년놈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놈이란 말을 쓰는 거죠. 차라리 자라고 하시면 더 좋게 들릴 것 같네요.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놈자를 써야 될 때가 있고요. 자자를 써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데 제가
남성 혐오가 풍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남성 혐오를 풍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남성 혐오를 풍긴다고 생각하는 이 극단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을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다음 사유리 부작용. 이 영상도 댓글이 달렸는데, 김 선생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세상이 바뀌는 것보다는 당신이 바뀌는 게 빠르겠죠. 편한 화장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특별히 다른 선택을 한 패션에 대해 책임지면 됩니다. 세상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이 영상에서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여자 화장실 얘기를 했고, 제가 여자지만 여자 화장실에 갈 때 다른 여성들이 불편해 하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한다. 엄청나게 혼이 난 적도 있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꽂히셔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저는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 드시는 거죠. 곤란합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글을 쓸 때. 상대방을 화나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화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건 괜찮죠? 의도한 게 그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당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편한 화장실 영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고 댓글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특별히 다른 선택을 한 패션의 책임, 무슨 패션의 책임까지 집니까? 예? 화장실을 그렇게 가는데 불편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세상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김 선생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이분이 아마 평소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말을 많이 들은 거죠.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건요, 진지함도 있지만요, 유쾌함도 중요한 요소거든요. 웃을 수 있는 힘, 이 유쾌함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유쾌함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요, 유쾌함이 6은 있어야 돼요. 삶을 살 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패하거나 남들의 비난을 받았을 때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유쾌함이 부족한 김 선생님께 저의 영상을 좀 정주행하시면서 유쾌함이 무엇인지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캘리포니아님, 변호사님 책도 샀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는 척 다 하시더니 수준이 아직 배울 게 많은 것 같네요. 아마 멀리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멀리 못 간다는 거죠. 썩은 돈이 아직 필요하신가 보네요. 힘내십시오. 구독 취소합니다. 흐흐. 코드 나왔죠? 흐흐. 전혀 웃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후후 하시는 거죠. 자, 볼까요? 책을 사주셨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사지만 말고요,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좀 뇌를 다 써서 한쪽만 쓰지 말고요, 반쪽 뇌만 쓰지 말고 뇌를 전부 다 써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는 척 다 하시더니, 저는 아는 척을 한 적이 없죠.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인데 아마 저의 의견에 동조하셨던, 공감이 가셨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뭘 아는구나 라고 캘리포니아님이 생각하셨겠죠. 수준이 아직 배울 게 많은 것 같네요. 아마 캘리포니아님이 배울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있어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본류, 이게 저는 본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의 지식과 지혜를 전혀 알지 못해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요거는 얄팍하죠. 얄팍하잖아요. 이 얄팍한 거를 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들어.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 궤변이기 때문이에요. 어렵지가 않고 사람을 금방 혹하게 만들 수 있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금방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죠. 궤변으로.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다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는 이게 다거든요. 제발 이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지식 수준은요, 굉장히 얄팍하죠. 요만해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사실 이렇게 깊고 넓은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배우고 본인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썩은 돈. 여러분, 돈은요 썩은 돈이 없습니다. 돈은 가장 중립적이죠.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무색무취해요. 근데 그 돈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썩은 내가 나기도 하고 향기가 나기도 하는 거죠. 아마 캘리포니아님이 쓴 돈은 악취가 나는가 봅니다. 어떻게 돈을 썼길래 악취가 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썩은 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님. 돈을 쓸 때 아름답게 쓰시기 바래요. 구치는요. 그냥 하시면 돼요. 저한테 허락받지 마시고요. 구치 하시면 됩니다. 제 승인 없이 하실 수 있거든요. 네. 혹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은별님 구독 취소하고 갑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저 배웅해 주시길 바라시는 건가요? 네, 잘 가십시오.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제 채널은요. 여기에 계신 분들을 위한 채널이 아니라서요. 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배웅을 해주시네요. 자, 한 번 더 할까요? 윤서희님 영상을 보고 팀님께서 하셨어요. 팀님. 윤서희 유튜브 보고 씹으려라. 또 나왔죠. 씹으려라도 코드인 것 같아요. 자, 크크 나왔네요. 크크. 페북에 있는 글 하나 보고 흑백 논리 오지는구만. 오진다, 씹으린다 이런 말들. 말꼬리 잡기 그만하고 본색을 드러내라. 팀님 글쎄요. 제가 영웅 본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영웅 본색이고요. 특히 좋아하는 배우는 주윤발입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매력적인 배우죠. 그럼 본색을 드러낸 거죠. 뒤에서 돈 더 밝히는 자파들 으슈 내로남불 역겹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자파가 됐죠. 이분이 보시기에 저는 자파네요. 그러니까 뭐 극단에 계신 분들은요. 이거 오늘 되게 많이 그리는데요. 극단에 계신 분들은요. 여기에 있지 않으면 다 이쪽인 거예요. 이분들도 여기에 있지 않으면 그냥 다 싸그리 이쪽에 있는 거라고 칩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좀 보고 얘기하자. 이 썸네일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 팀님도 생각을 해보자. 댓글을 달기 전에 그냥 쓰지는 않으시고 로봇이 아니시잖아요. 나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하고 쓰자. 뇌를 전체를 못 쓰면 반이라도 쓰자. 반을 못 쓰면 반의 반이라도 좀 쓰자. 그리고 글을 쓰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뒤에도 좀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글을 쓴다는 건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지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성기사. 저는 지금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기사가 무엇인지 시범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이론 오너에 나오는 성기사, 시관찰 중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태도를 살피는데 지금 저는 뭘 살핀 거예요? 그 사람의 글을 살핀 거죠. 글은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한자 어떻게 읽냐? 이쪽이죠? 요렇게. 제가 시안 갔을 때 이거 도장 유명한 사람한테 파는 거거든요. 글자가 아마 잘 알아보기 어려울 거야. 아니야. 이 글자가 포정해우. 포정해. 이건 뭐야? 우자. 소우자. 소우. 네. 포정이 그 있잖아요. 포정이 소 해체하는 거. 그렇게 일을 철두철미하게 그렇지. 주도 면밀하게 해라. 우리 회사의 모토예요. 주도 면밀하게 신어사 민원 신시경종. 장전이 나오지.